이상이 미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의 주식의 반 이상이 전부 거기입니다. 삼성이 몇백 조를 팔아가지고 몇십 조를 벌어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번 돈 손도 대지 말고 100% 주식대장으로 내놔. 다 뺏겼습니다. 어떡합니까? 60% 줄이고 있는 놈이 이제 좀 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되는데 잘못하면 가르치가 버리는데. 그래서 다 뺏겼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에 나서 제일 큰 회사. 그러니까 그냥 보수도 많이 줘야 되고 뭐 기부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중소기업이고 뭐 돈만 된다는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 먹어가지고 생긴 돈 주머니에 있냐? 그것도 못 가지고 있어요. 왜? 그것도 통계에 잡히거든요. 보고서에. 그것도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뺏어간 돈이 얼마냐? 제가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뺏어갔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도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느 그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머리가 좋아요. 기자들이 조사합니다. 이게 매일경제신문 2011년 9월 9일자 금요일자 통계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해가지고 10년 새 투자 원금의 1340배를 빼가고 기부는 2천만 원 냈다. 1340배를 뺏었어요. 예? 지금도 이렇게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하면 1340배를 뺏어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경제학에서 국부유출 구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국부유출 구조를 깨지 못하면, 막지 못하면 5년도 못 가서 10년도 못 가서 깡통됩니다. 그걸 깡통경제라고 그러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농업은 어떤 피해를 보고 있냐? 지금 뭐 장관이 뭐 6차 산업 해가지고 농산물 생산만 하지 말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이게 이제 2차 산업 아니에요. 그리고 유통해라. 3차 산업 아니에요. 그래서 1, 2, 3차 더하기 곱하기 해도 6이에요. 그래서 6차 산업이라고. 6차 산업을 해야 하고 6차 산업을 막 하기 진짜요. 저도 청와대 비서관이 있을 때 농민이 농산물 지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니 가공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식품을 농민분 뺏어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농민분 뺏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식품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했어요. 신활역사 만들어가지고 막 1년에 28억씩 6년을 밀어줘가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뭐 하나? 순창고추장. 잘 아시죠? 예, 뭐 어디 복분자, 오미자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무한 어디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장사가 잘 되고 해외에서 팔린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요 순창고추장 어느 한 지역이 다 잡았어요. 몽땅 잡았어요. 그래놓고 그 기업이 뭐합니까? 중국에서 아예 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자기들 몇100만 미쳐가지고 팔고 앉았어요. 순창에 고추장 하나도 안 써서 농민부가 열심히 돈 채취해가지고 키워놓으면 그놈이 기업이라는 이름을 다는 동시에 소관이 어딜 가냐?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농민부 소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부 담당자는 자기가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면 목 크게 만들어요. 너 크지 마라. 돈 더 벌지 마라. 기업 되지 마라. 이 짓을 해요. 이런 상황.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청으로 넘어가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잡먹을 놈이. 네. 대기업들이 찍어놓고 있어요. 이건 내가 찍은 거니까 너 손대지 마. 이건 내 거야. 잘 먹는 놈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다 잘 먹잖아. 그래서 농업으로는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은요 농업으로 기업합니다. 농업으로 기업합니다. 거기는요 길가에 풀이 쫙 차집에 가서 철 개발되더라고요. 차로. 근데 그 차를 보니까 아니 이게 제가 저기 독일에서 공부할 때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하다가 공이 풀밭에 들어가면 쫓아가다가 그거 주워오다가 쏘이는 풀이 있어요. 브레드레스
아주 딱한 풀이 있어요. 골치 아팠는데, 그러면 차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차로가 개발돼, 이게 맛이 있나? 그러고서 보니까 그 설명서에 뒤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마시고 6개월만 마시면 무릎에 좋다고 써있다. 무릎에 좋다고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보다 좋은 무릎에 좋은 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쇠고름도 있고 뭐 천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개발을 못합니다. 왜? 개발해가지고 이게 무릎에 좋다고 쓰면 바로 고단을 쇠고름 합쳐요. 왜?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사법을 고치지 못하면요, 농민은 아무도 기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든 농민들이 차집을 개발해서 차는 무조건 가보면 공장 사장이, 그 회사 사장이 농민협동조합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효가 높은 놈은 다 제약회사로 가져가요. 그래서 제약회사의 20% 이상의 사장도 다 농민입니다. 농민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제약회사. 그리고 먹어서 좋고 발라서 좋은 거예요. 화장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사장도 보면 30% 이상이 농민협동조합장. 그렇게 해서 농민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업이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당장 개발도 어려워요. 어떻게 아주 그냥 어렵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다시 좀 크면 그 다음에 대기업이 기다리고 있다 잡아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풍토가 임원행이 돼버리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농민은요, 밑에서 그냥 농사만 지어야 돼요. 그것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진 값어치나 제대로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업체들 노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싼 값으로 팔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다 다른 길로 빠져버렸는데, 산맥 경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참 만들어졌는데, 그건 좋아요. 그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산업화 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게 됐고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큰 일을 해준 거예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주는 물건을 느 나라 백성들한테는 싼 값으로 팔아라. 싼 값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화 농사 지어가지고 목화 파는 나오니까 가격이 없어 똥값이야. 그렇게 된 거예요. 밀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나가 보니까 밀 반값까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밀, 콩, 옥수수, 연하가 씨앗도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 기반을 뿌리째만 갖추려는 겁니다. 뿌리째. 그래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챙긴 겁니다. 그렇게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잘했죠? 산업 기반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생명산업인 농산업을 자기들의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3%의 자금률에 나머지 80%를 누가 공급하냐? 이거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확실하게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이 먼저 해주는 것을 빌미를 해서 지금도 그 농산물은 밀, 콩, 옥수수, 면하는 관세 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농민들이 면화 농사 짓는 사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예 면화 농사 질 수도 없어요. 왜? 가져가면 어디 뭐좀 뭐가 탈 데도 없어요. 다 공장도 다 없어지고 있어요. 씨앗도 없어요. 씨앗도 없어요. 우리들이 살기 열심히 해봤지만 지금 뭐예요? 10%도 안 됩니다. 왜? 거기서 관세 없이 들어오니까 그 밀 가격하고 우리 밀 가격과 상대가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300헥타에서 밀 농사 짓는 놈하고 17헥타에서 밀 농사 짓는 놈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 그러니까 밀, 콩, 옥수수, 면하는 농사 안 짓는 걸로 아예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WTO, FTA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싸구려 농산물이 쳐들어와. 그거 피하고 그러니까 농사 짓기 없죠. 그러니까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그러니까 맨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내년에 무슨 농사 지을 거야? 참 큰일이다 이게. 뭘 지어야 될지. 땅덩어리 코딱지만 가지고는 농사 짓기
5% 이하 4%까지 떨어졌어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나는 농업. 그런데 이거 쌀도 올해부터는 개방입니다. 개방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개방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나라 쌀 시장은 이 WTO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개방할 때 그 품목이 시장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사정을 봐줘요. 첫 해에는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 차이를 관세를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시장을 보호해라. 그런데 반드시 내년부터는 깎아라. 관세를 내려라. 그래가지고 10년, 20년 후에는 저렴하게 입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쌀도 여는 것이 문제지. 어차피 언젠가는 저게 다 관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관세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밀콩, 옥수수, 면하고 똑같은 꼬라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필리핀 꼬라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을 닮아가고 앉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부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쌀 소비량이 자꾸 죽습니다. 그러고 옛날에 쌀 협상한 것이 지금 얼마로 협상을 했냐면, 그것도 이 국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과거에 6월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이제 WTO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FTA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FTA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FTA에 몰려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6월 협상을 누가 만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6월 협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공한 회사가 있어요. 농산물은요, 아무 데서나 생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 우리나라 생산 적자입니까? 우리나라 생산 적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를 어거지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하우스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그냥 겨울 내내 푹대줘야 돼요. 얼어 죽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산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아무 데서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 적지가 있다. 그래서 생산 적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 품질 좋고 맛있고 값싸고 생산 많이 되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 그게 뭐냐? 쉬운 말로 하면 농산물은 하늘의 지배를 받는다. 농산물은. 두 번째 특징은, 농산물은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를 못 시키면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썩지 말라고 과자로 개발했다. 과자로 가공을 했다. 과자도 시효지나면 어차피 썩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썩는다. 썩기 전에 유통시켜요. 그래서 유통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은요, 중요한 게 많이, 옛날에는 모자랐으니까 무조건 모자랐으니까 많이 생산하는 돈이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생산해도 말짱못합니다. 왜? 썩으니까. 안 팔리면 그치. 그 좋은 농산물을 많이 만들면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생산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농산물 유통은 얼마나 어려우냐. 바나나가, 우리가 지금 바나나를 참 사랑하는데, 바나나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명한 바나나 봉황 딱 치면 나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온두라스입니다. 온두라스가 별명이 바나나 봉황이에요. 전체 농지 면적의 50% 이상이 바나나 농장입니다. 그런데 그 농장이 어느 기업의 꼬심에 빠져가지고 50% 이상의 바나나 농장으로 바뀌면서 한 기업의 손으로 그 농장의 50%를 넘겨주죠. 지금은 거의 80, 90%가 거의 100% 다 그 바나나 농장이 다 한 기업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왜? 유통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유통 문제가 어려우냐? 바나나는요, 온두라스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배로 가져와야 되는데, 비행기로 오면 너무 비싸고, 배로 와야 되는데 배로 오면 3개월 걸립니다. 3개월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죠.
그런데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배도 그냥 배가 아니고 냉장 컨테이너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배는 싣고 옵니다. 그리고 부산항에 오는 냉장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냉장 컨테이너가 그냥 60개, 70개 되거든요. 거기다 집어넣고 여기까지는 냉장 탑재 차로 싣고 오고 여기 와서도 냉장 시설이 되어 있는 슈퍼마켓에서 팔아야 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뜨거운 햇빛에 바깥에 놓고 파는 건 떨입니다. 내일은 못 파는 식감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팔아먹으려면 특수한 이 콜드체인 유통망을 가지지 않는 팔아먹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바나나 팔아먹자고 그 나라에 냉장 창고, 냉동 창고까지 지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요. 예. 그냥 배도 아니고 냉장 시스템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나라는 농산물이 아무리 많아도 팔아먹자고.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상황이냐? 농산물 유통망은 미국한테 다 뺏겼습니다. 미국은 이미 40년, 50년 전에 농산물 유통망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들은요, 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유통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0년, 50년 전부터 자기 나라의 기업들에게 농산물 유통망을 장악하라 하고 막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50년 전에 어떤 때냐, 그때는요, 텔레비 막 나오고, 뭐, 냉장고 나오고, 자동차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때는 배가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했어요. 배만 있으면 시간 날리기만 하면 돈이 됐어. 얼마든지. 그런 때였어요. 컨테이너가 없어가지고 장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컨테이너에다가 농산물 팔아먹겠다고 냉장, 냉동 시스템을 집어넣고, 그날에 뭐 창고를 짓고,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찌린 그 속에다 뭘 넣냐? 금사치 집어넣는 게 아니고 값싼 농산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수료 조금밖에 못 받아요. 수수료 많이 받으면 농산물이 못 들어가요. 그러니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했죠. 어느 기업도 안 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것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40년, 50년 전부터 농산물 유통망을 장악했어요. 전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장악했냐?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쌀, 수출되는 사과, 배, 뭐 과채류, 파프리카류, 일본 시장이 엄청 뚫립니다. 깻잎도 수출해요. 그럼 뭐예요? 그건 전부 그들을 거치지 않고 한 톨도 못 나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바나나, 어느 기업을 거치지 않고는 한 톨도 못 옵니다. 여러분들 바나나 사 드셔보셨죠? 거기에 넷들이 뭐라고 붙여 있어요? 델몬트. 또 있습니다. 돌. DOA. 근데 돌이나 델몬트나 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두 개 쓰는 겁니다. 왜? 독점 아닌 것처럼 여러분 헷갈려요. 그 기업이 성공한 겁니다.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가서 설명해가지고, 야, 그 나라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한 35개 품목했는데 요 농산물 보자. 돈 이렇게 척척 나오는 물건 봐라. 해변도 없고 생산도 조금 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나라가 그 나라는 이거랑 누가 비교하면 5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그 농사 짓지 말고 바나나가 그 정치다. 바나나 생산해서 망쳐 팔아가지고 품질 좋은 거 그거 팔아가지고 그 남는 돈으로 그거 사다 쓰면 예산 5배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 남는 예산 가지고 복지 투자하고 그리고 농업 기반 투자하고 빨리 그냥 번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홀딱 섞어가지고 바나나 농장을 싹 바꿨다가 유통 문제에 걸려가지고 땅까지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업이 이제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농산업은 생산 정치를 연명하고 유통망만 쥐고 있으면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산업이 농산업이다 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업은 그때부터 세계의 바나나 생산 정치를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세계의 바나나 생산 정치 농장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필리핀을 모셔가지고 가서 필리핀에 쌀농사 거기 산모작이 가능한데, 야, 근데 산모작 해봤자 돈은 지금 몇 푼대냐? 거기다가 바나나 심고 파인애플 심어가지고 막 하면 잘 팔릴 거다. 왜? 파인애플 바나나가 1년에 그냥 4번 칩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2배, 3배의 수익성이 있는데 바꿔라. 전부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유통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다 넘겨주게 된 겁니다. 필리핀 가보세요.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바나나 농장, 파인애플 농장. 근데 거기 농민들은 뭐하냐? 거기서 고쳐 쓰고 있어요. 다 뺏겼습니다. 왜? 결국은 장사를 현장에서 팔아내고 그런 사람들 전부 챙기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영농자금 빌렸은 거 못 갚고 빚이 쌓이다 보니까 농장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차지했습니다. 세계의 바나나 농장을 다 쥐고 있고 세계 바나나 농장의 70%를 쥐고 있는 기업이 독일입니다. 이걸 보고 힌트를 얻은 나라가 아하! 세계를 영원히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 큰 소리 빡빡 치려고 그러면 먹지 않고는 못 사는 생명산업인 농산업 쪽을 저렇게 가져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기업이, 그 나라가 기업하고 합작해 보시죠. 기업은 생산 적지를 점령하고